김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른다. 상견례에 할아버지만 보내시다니 부모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강태산 할아버지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차를 마신다. 손자를 제가 키웠습니다. 김영희가 비웃듯 코웃음을 친다. 역시 형편이 어려우시구나. 우리 딸이 고생하겠네. 박수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지고 이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참는다. 강태산의 눈빛이 깊어진다. 그의 손이 천천히 서류 가방의 낡은 가죽을 쓸어내린다. 그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쏟아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죠. 오후 2시 창가 쪽 테이블에는 박철수와 김영애 부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김영희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을 의자 옆에 걸어두고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를 힐끔거리며 입술을 삐죽입니다. 늦네. 첫 상견례인데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나? 남편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아직 2시야. 정각이잖아. 정각에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김영희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박수진이 먼저 들어섭니다. 그 뒤로 이민준이 할아버지 강태산의 팔을 살짝 붙잡은 채 천천히 걸어옵니다. 강태산은 깨끗하게 다려진 작업복 차림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는데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희의 시선이 강태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어 올라갑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김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야, 우리가 좀 일찍 왔지.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안 오셨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할아버님께서 손자를 키우신 거네요? 김영희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김영희는 강태산의 작업복과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남편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네고 김영희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여기 코스 요리 가격 봤어요? 1인당 15만 원이나 하네요. 민준이 재빨리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월급으로 이런 데까지 오시려면 부담되셨겠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지고 민주는 주먹을 쥔 채 참습니다. 강태산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묵묵히 물잔을 집어듭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옵니다. 김영희는 포크를 들며 다시 입을 엽니다. 민준 씨는 지금 전셋집에 산다고 들었는데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머니, 그건. 수진이 말리려 하지만 김영희는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런 건 미리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민준이 침착하게 답합니다. 집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요즘 세상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 언제 집을 사? 부모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말립니다. 여보, 그만. 왜 그만? 내 딸 평생 고생시킬 건데 확인도 못해? 강태사는 여전히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 가죽 가방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김영희는 강태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할아버님 실례지만 연금 같은 건 나오시나요?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민주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고 김영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연금은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김영희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포크를 듭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의 연금만으로는 힘들죠. 우리 딸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따라 일어나려 하지만 강태산이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다. 앉아라. 강태산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게 부어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아주고 강태사는 묵묵히 접시 위의 음식을 먹습니다. 김영희는 와인 잔을 들며 다시 입을 엽니다. 민준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승진 가능성은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차장 승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장? 그럼 연봉이 얼마나 올라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김영희는 마치 면접관처럼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철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뭐가 불편해?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김영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엄마가 확인 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김영희는 이제 강태산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재산이라도 좀 있으세요? 집이라도 한 채 있으시면 다행인데. 강태산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지만 무릎 위에 가죽 가방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에 있는데요? 서울이에요? 서울 외곽입니다. 외곽이면 시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민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김영희가 놀란 척하며 손을 펼칩니다. 뭐가 너무해?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신뢰? 내 딸이 시집갈 집안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신뢰야? 김영희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웨이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니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습니까? 김영희는 웨이터를 노려보며 손을 내젓습니다. 알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흐릅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냅킨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민주는 주먹을 쥔 채 제자리에 서 있고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강태산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민준아, 앉아라.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민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강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강태산은 김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김 사장님, 제가 무례하게 보이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김영희가 어깨를 으쓱입니다. 사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씀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강태산은 낡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방의 낡은 표면과 반질반질하게 다른 가죽이 조명 아래 드러납니다. 이 가방을 보십시오. 김영희가 가방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네, 봤는데요. 이 가방은 50년 넘게 제가 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비웃듯 말합니다. 할아버님, 철학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얘기라면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산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엽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꺼내지 않고 다시 지퍼를 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준과 수진도 황급히 일어나고 박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김영희만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낀 채 말합니다. 가시려면 가세요. 어차피 오늘 상견례는 글렀네요.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라운지를 나갑니다. 민준과 수진이 황급히 뒤따라가고 김영희는 혼자 와인 잔을 비웁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 딸 평생이 걸린 문제야. 속 시원하게 확인한 거지. 김영희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산이 열었던 가방 속 서류 뭉치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저녁 8시 강태산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한 그루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서재가 보입니다. 강태산은 신발을 벗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는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경영학 서적과 건축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강태산은 책상 앞에 앉아 가방을 천천히 엽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명서, 주식 보유 명세서,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신문 스크랩 중 하나에는 태산건설, 국내 건설업계 5손가락 안에 진입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강태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이란 참, 겉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의 혼잣말이 조용한 서재에 울립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강태산이 서재에 있다라고 답하자 민준은 황급히 서재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섭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강태사는 조용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구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할아버지 신분을 밝혔어야. 아니다, 민준아. 강태산이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미리 말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교훈을 얻지 못했을 거다. 교훈이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강태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는데.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침묵합니다. 강태사는 서랍을 열어 한 장의 명함을 꺼냅니다. 명함에는 태산건설 법무팀 최진우 변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할아버지, 그거 내일 이 사람에게 연락할 거다. 무슨 일로요? 김 사장님께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복수하시려는 건 아니죠? 강태산이 고개를 젓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교육이다. 교육이요? 그래.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강태사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민준아, 수진이는 괜찮겠느냐? 수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화도 많이 냈고요. 그 아이는 착한 아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 네, 할아버지. 저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강태사는 손자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됐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수진이를 잘 돌보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강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내일 출근해야지.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 서재를 나가고 강태사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 속에는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와 메모들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 강태사는 수첩에서 한 페이지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최진우 변호사 마이너스 태산건설 법무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 변호사, 나야.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주게. 부탁할 일이 있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서재의 불빛이 깜빡이고 강태산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들이웁니다. 사흘 후 오후 4시입니다. 강태산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강태산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박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부서 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강태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게. 수진이 현관에 들어서자 강태사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합니다. 거실은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창가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강태사는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준 오빠 가정 형편이 어떻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강태사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옵니다. 자, 이거라도 마시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십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가의 햇살에 반짝입니다.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유? 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자라셨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하셨어요. 강태사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살았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대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았고요. 수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다짐하셨대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돈에 집착하시는구나.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가난이. 이해한다.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가 있지.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화 안 나세요? 화?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강태산이 빙그레 웃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오히려 더 꼬이기만 하지. 수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합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키우신 것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네. 저는 돈이 많든 적든 민준 오빠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이면 됐네. 그게 진짜 사랑이지. 할아버지. 수진아. 강태산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 어머니에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생각이네. 진짜 부요? 그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이야. 수진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강태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번 주말에 내 어머니 가게로 찾아갈 생각이네. 어머니 가게요? 그래. 카페 운영하신다고 들었네. 네,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하세요.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주게. 수지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큰 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걱정하지 마. 나쁜 일은 아니니까. 강태사는 수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게. 민준이가 걱정할 거야.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합니다. 강태사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하고 문을 닫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강태사는 다시 창가로 다가갑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교육을 해야지. 미움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강태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듭니다. 최 변호사, 나야. 준비는 다 됐나?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회장님.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남 카페로 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사는 전화를 끊고 낡은 가죽 가방을 바라봅니다. 가방은 여전히 책상 옆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오전 11시 강남 한복판입니다. 김영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유리창이 크고 인테리어가 화려합니다. 간판에는 금색 글씨로 CAFROIAL이라고 쓰여 있고 입구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카페 안에는 김영희의 지인 5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로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만들며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우리 딸 상견례 때 말이야. 지인들이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신랑 쪽에서 할아버지만 오셨어. 할아버지가 세상에 부모님은요?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웠다는데 작업복 입고 나타나신 거야. 작업복이요? 응. 완전 현장 일꾼 스타일이었어. 가방도 낡아 빠진 거 들고 오시고. 김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연금 나오시냐고, 재산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 지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립니다. 그럼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있어? 한 여성이 김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영희야, 내 마음 이해해.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도 딸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신랑 쪽에서 화를 내더라고. 김영희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섭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영희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실례합니다. 김영희 사장님이십니까? 김영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남성은 명함을 꺼내 건넵니다. 명함에는 태산건설 법무팀 최진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산건설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산건설이요? 무슨 일로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집니다. 이 건물의 건물주를 만나러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물주요? 그게 저인데요? 김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아닙니다. 이 건물은 3년 전에 태산건설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요? 김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입니다.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글자를 읽으려 하지만 눈앞이 흐려집니다. 이게 무슨... 제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는데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재협의 건으로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현재 이용 중인 외제차도 확인해 봤는데요. 차가 무슨 상관이에요? 리스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리스 회사 역시 태산건설 계열사입니다. 김영희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립니다. 그게 남편분의 사업체도 조사해 봤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시더군요. 대출금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왜 남의 집안일을 조사하는 거예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집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카페 안을 차분히 둘러봅니다. 오래간만이요, 김 사장님. 김영희는 강태산을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립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모두 강태산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강태산은 조용히 빈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요? 네. 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카페, 그리고 사장님 집안 형편을 말입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김영희는 의자에서 반쯤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시길래?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강태산은 낡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태산건설 창업주이자 대주주 강태산입니다. 카페 안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지인들의 입이 떡 벌어지고 김영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태산건설이요? 그 유명한 한 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죠.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회장님의 자산은 대략 8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지인 한 명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저는 몰랐어요. 김영희는 가까스로 말을 이어갑니다. 강태산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게 물어보셨죠. 연금 나오냐고, 재산 있냐고. 김영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를 무시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당신 딸이 고생할 거라고. 죄송합니다. 김영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김 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요?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태산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갑니다. 뒤에 남은 김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영희의 카페입니다.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영희는 카운터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고 남편 박철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로 울기만 하고. 박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김영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말합니다.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민준이 할아버지가 태산건설 회장님이셨어.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그 할아버지가 8천억 원. 8천억이래. 김영희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흐느낍니다. 박철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내가 그랬잖아. 상견례 때 너무 심하다고.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런 분일 줄 알았겠어.
김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갑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영희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밀어내지 않지만 표정은 단단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신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요? 김영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았어. 아니, 엄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가르침? 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김영희는 딸의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료를 올리시려는 건가? 아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돈 때문에 화내신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민준 오빠와 할아버지를 무시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김영희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진심으로 사과하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때 김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태산건설 법무팀 최진우입니다.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사장님이십니까? 최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저예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장님 카페로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희는 수진과 박철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카페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김영희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뭅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진심을 보여드리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 네. 할아버지께서는 복수하시려는 게 아니니까요. 수진은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김영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밤이 되고 김영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견례 날을 떠올립니다. 강태산의 조용한 눈빛, 민준의 참는 표정, 수진의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영희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립니다. 옆에서 자던 박철수가 깨어나 아내의 등을 토닥입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내일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당신은 그때 말렸잖아. 그런데 나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지. 김영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김영희는 카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꽃병에 꽃을 꽂아둡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벗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오전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립니다. 강태산이 들어서고 그 뒤로 최진우 변호사가 따라옵니다. 김영희는 황급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고 최 변호사는 한쪽에 서 있습니다. 김영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십니까? 강태산이 조용히 묻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잇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민준 씨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없을 거라고,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계속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고, 제 딸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었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강태산은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희 앞에 섭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태산이 카페 문을 가리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수진이 함께 들어섭니다. 민준과 수진이 카페 안으로 들어섭니다.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고 수진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습니다. 김영희는 무릎을 꿇은 채 딸과 민준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민준 씨.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강태산은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앉고 최 변호사도 카운터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장모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민준 씨. 나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김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진이 어머니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어. 김영희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섭니다. 그는 김영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장모님, 저도 이해합니다. 김영희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요? 장모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어릴 때 겪으신 가난 때문이라는 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저도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참관 수업 때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놀렸고 선생님들도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봤죠. 김영희는 민준의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요. 민준이 김영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세요. 저도 장모님을 용서합니다. 김영희는 민준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안으며 함께 웁니다. 강태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닦고 강태산 앞으로 다가갑니다. 회장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태산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고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은 이 건물의 새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가 쫓겨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태산이 봉투를 김영희에게 건넵니다. 5년 연장, 기존 임대료 동결입니다. 네, 그게 무슨... 김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5년 연장의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회장님, 왜
왜 이렇게까지? 김 사장님. 강태산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교육하러 왔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작업복을 입었다고, 낡은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닙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 가방을 50년 넘게 들고 다닌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이 가방은 제가 젊었을 때 첫 공사 현장에서 일한 돈으로 산 겁니다. 강태산은 가방을 쓰다듬습니다. 그때 저도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판잣집에서 살았죠.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경비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강태산이 김영희를 바라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김영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강태산이 김영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남편분의 사업체 대출금 3억 원, 제가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김영희가 손을 내젓습니다. 과분한 게 아닙니다. 제 손녀가 될 분의 가족이니까요. 강태산이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다가가 깊이 절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다, 우리 손녀. 강태산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준도 할아버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너는 잘했다. 끝까지 참고 견뎠구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영희는 강태산 앞에 다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강태산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옷이 화려하든 수수하든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산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김영희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만든 쿠키입니다. 받아주세요. 강태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너희들 결혼식 날 보자꾸나.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강태산은 최 변호사와 함께 카페를 나갑니다. 뒤에 남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영희가 민준과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민준 씨, 우리 딸 부탁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처음으로 김영희를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김영희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카페 밖에서는 강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합니다. 이제 됐구나.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석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 웨딩홀 앞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민준과 수진의 결혼식 날입니다. 웨딩홀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흰색과 연두색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김영희는 화려한 명품 한복 대신 단정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옥색 전통 한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영희야, 오늘 정말 예쁘다. 한 하객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김영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고마워. 오늘은 우리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저기 회장님 오셨어. 입구 쪽에서 강태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지만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황급히 다가가 깊이 인사합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 사장님.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편하게 계십시오. 강태산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김영희는 강태산을 상석으로 안내하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습니다.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요. 강태산은 식장 한쪽 구석의 자리로 향합니다. 김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식이 시작되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 박철수의 팔을 잡고 입장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단상에 서 있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혼녀를 바라봅니다. 김영희는 앞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봅니다. 석 달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박철수가 수진의 손을 민준에게 건네고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주례가 나와 축사를 시작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주례의 말이 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강태산은 뒤쪽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를 나눕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김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민준과 수진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동안 강태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후 신랑 신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녀. 할아버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강태산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바로 그때 김영희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강태산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강태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사돈. 강태산이 빙그레 웃으며 김영희의 손을 잡아줍니다. 김영희는 그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고 강태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민준과 수진이 하객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한 어린 하객이 강태산에게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그 가방 정말 오래됐네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목소리입니다. 강태산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랑 50년 넘게 함께 했단다. 왜 새 거로 안 바꾸세요? 이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거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야. 어린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갑니다. 강태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강태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벌써 가세요? 응. 할아버지는 이만 가봐야겠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강태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너희들이야. 할아버지는 충분히 봤다. 할아버지, 민준아, 수진이를 잘 돌봐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강태사는 손자를 한 번 더 안아주고 홀을 나섭니다. 웨딩홀 밖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습니다. 강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 끝났구나.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멀어집니다. 웨딩홀 안에서는 여전히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김영희는 창가에서 강태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강태산의 뒷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봄날의 거리를 걸어가고 햇살이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손에 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만이 그의 긴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행복입니다. 강태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낡은 가방을 든 채로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웨딩홀 의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클로즈업 됩니다. 상자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민준, 수진에게. 이 가방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너희 몫이다. 할아버지.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웨딩홀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감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강태산 할아버지는 8천억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수가 아닌 교육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세상을 대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낡은 가죽 가방처럼 겉은 초라해 보여도 안에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